많은 이들은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더불어 한국의 저출산 문제 등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변국들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실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최신 근황과 일본조차 한국에 대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최근 중국의 기업들을 비롯해서 부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2인자이죠. 리커창 총리가 떠나면서 이제 시진핑의 태자당으로 주요 인원이 채워지게 되었고, 시진핑을 견제할 파벌은 거의 사라져 이제 사면임을 앞두고 독재를 단단히 굳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청단 출신인 리커창은 지난 2020년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진핑을 견제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의 60%가 월 소득이 1000위안 이하라며 한국 돈으로 17만원 밖에 못 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중국 사회의 공공연한 불만이었으며 결국 중국을 분열시킬 만한 위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 이후에 전격 공동 부유화론을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즉, 부가 몰리는 기업의 이익을 모두 나누고 부자들도 부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중국 사회의 불만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자는 발상인데요. 홍콩 주요 매체 SNP는 중국에서 코로나 기간에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진핑 정부의 기부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들을 비롯해서 고소득자들은 이번 코로나 봉쇄 때 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득도 중국 정부에 의해 얼마든지 줄어들고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일각에서는 한국 등으로 거처를 옮겨가야겠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국면이라는데요. 우선 중국에서는 최근 실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급상승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는데,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이민을 꼭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홍콩 외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곳은 이전의 홍콩이 아니라면서 영국이나 대만 등의 이민을 서두르고 실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일상을 훼손시키면서 중국인들은 이민업체에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고학력 전문직 직종의 사람들은 이번 중국의 행태에 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이민업체는 화웨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근무자들이 대거 이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있는 데다가 기존의 중국인들이 각종 사업체를 해외에도 많이 차려놨기에 이번 기회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홍콩 SNP는 실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문직에 속해 있는 이들의 이민을 촉발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래머나 IT 기술자들은 해외에서 고연봉까지 받는 경우가 더욱 많아 서둘러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 익명의 전문직 종사자는 두렵다. 이렇게 나의 가족과 생업을 위협당하고 불안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SNP는 결국 이러한 국면은 중국의 전문 인원들을 대거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중국인들도 결국에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민을 꿈꾸고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동향에 가장 예민한 중국 정부는 우선 공산당 간부들부터 해외 유출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외에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 간부들의 승진을 막고 장관급 고위 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해외 부동산과 주식의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해외에 자산을 많이 가지면 결국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러시아 고위 정치인과 재벌들 재산을 동결하는 걸 보았고,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 미국이 비슷하게 중국 자산을 해외에 묶어버릴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도는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도 유사시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피를 사단에 차단해서 중국 공산당에서 그러한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실제 2014년부터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작업을 벌여 3,200여 명의 관리를 적발했고, 이들 중 해외에 자산을 숨긴 약 1,000여 명을 강등 조치 혹은 몰수 등의 처벌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공산당 간부에서 점점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 추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해외에 재산을 보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게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 가운데 더욱 많은 이들은 타국에 쉽게 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역시 매우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전통적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선호했지만 한국은 또 다른 이민 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좀 더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우에 따라 영주권도 취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굳이 조선족이 아니더라도 중국 내부에서 한국의 높은 임금에 대해서 매우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의 MZ세대가 평균 임금이 약 3,200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이에 대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은 확실하게 부자 나라다, 일본보다도 더 월급을 많이 준다고 댓글을 달았고, 실제 중국에서는 대졸자 초임이 80에서 120만 원 선으로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되자 중국 포털 사이트에 해당 뉴스가 24위에까지 올랐는데, 이는 중국 최저시급이 약 1,700원 가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마저 중국에서는 대부분 최저시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한국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조차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켜서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은 노동자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계는 당시 9,000원대 최저시급도 불만이고 대통령의 만원 최저시급 공약 실패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그럼 내가 한국에서 일하겠다, 한국은 주말도 모두 쉰다더라 라며 부러워한 것입니다. 실제 현재 한국의 많은 건설 현장과 노동 현장에 조선족과 한족들이 엄청나게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한국 반도체를 앞지르겠다며 전문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석박사까지 한 전문 인원들의 월급은 겨우 27만 원 정도로 300만 원도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업계 초봉이 적어도 5,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훨씬 대우가 열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월급이 많은 한국이 훨씬 낫다, 옮기자는 말이 나오는 국면입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발표된 한류 비자도 중국인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시나 뉴스는 K-팝 등 문화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는 한류 비자 신설 소식을 다뤘는데, 한국에서 외국의 문화 영역의 인재를 흡수하고 연구 체류도 가능하겠다는 비자를 발급했다는 것으로 이 뉴스는 3시간 만에 320만 건 이상이 조회되며 한국행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수료하면 연구 체류와 귀학까지 가능해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탈북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나온 중국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막상 한국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은 깨끗하고 치안이 좋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더 많은 중국인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제 등 각종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조선족의 경우 언어가 통하고 비자 제도도 더욱 유연하니 훨씬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실제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대거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주 투자 이민 제도 등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과 더불어 해외로 나가기 원하는 많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더 많은 인원이 온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중국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은 안 그래도 한국과 각종 외교 문제를 비롯해 한국 내 사회 문제도 시끄러운 양상이고, 태국,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더 많은 중국인들의 입국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일부 중국인들은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조금만 납부하고 수억 원을 탄핵하는 장면도 나오는 등 각종 편법과 한국인을 위한 장치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다방면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경에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분 중에는 51%가 중국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투자를 한 동시에 한국에서 거주할 목적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일부 외국인이 다주택을 보유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파악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가족 간의 분리를 통해서 마치 타인처럼 행세해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추후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 구매 시에 한국인과 똑같이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부분이 중국인들 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타겟은 거의 중국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편법은 물론 부동산 구매가 상당히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 상호 간에도 상당히 불공정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땅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에서 아파트 구매도 어렵게 해놨습니다. 외국인 세금도 높으며 거주 의무 기간 등도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동산 구매할 때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은 각종 대출 등이나 자금 출처 확인 없이 한국인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했고, 이런 것이 강남 지역이나 부동산 가격이 예민하게 형성된 지역에 더욱더 피해를 끼친 게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죠.
아직 해당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나 내년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많은 누리꾼들도 중국에서 대거 한국에 이민을 오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